안녕하세요. 이승훈입니다. 이번에 DB 손해보험에서 주최한 미디어아트 공모전에서 운 좋게 입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블렌더 지오메트리 노드를 이용해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튜토리얼을 찍어보고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소리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레이션 겸 더빙이니까 잡소리도 들어가기 때문에 어, 굳이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블렌더 연 다음에 큐브 말고 다른 것들은 삭제를 해줄게요. 작업 영역은 절반으로 나눠주고 왼쪽은 지오메트리 노드 에디터로 바꿔줄게요. 저는 보통 이렇게 좌우로 영역을 나눠가지고 작업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왼쪽은 지오메트리 노드로 바꾸고요. 그룹 인풋은 없애고 여기에다가 커브 라인을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이거를 연결을 하면은 우측 화면에서 봤을 때 선이 하나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커브 라인의 스타트 벡터와 엔드 벡터를 바꿔가지고 위아래로 조금 더 긴 직선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커브 투 메쉬라는 노드를 연결을 하고 또 커브 서클이라는 노드를 만든 다음에 이 노드를 커브 투 메쉬의 프로파일 커브에다가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커브 기반으로 두께를 만들어 주게 되고요. 레졸루션을 값을 3으로 주고 라디어스 값도 작게 줘가지고 저런 작은 삼각 원뿔이라 하나요? 저런 모양을 뭐라 하나요? 그냥 삼각형 실린더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인스턴스 온 포인트 노드를 연결을 하고 이제 인스턴스에다가 실린더를 연결을 함으로써 이전에 만들어 두었던 지오메트리의 포인트들에다가 이 실린더를 인스턴스로서 올리게 됩니다. 실린더의 비율을 조금 바꿔주고요. 스케일 값도 다시 바꿔가지고 작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위아래로 저렇게 3개, 3개, 6개밖에 없으니까 저거를 가운데에도 촘촘하게 생성될 수 있도록 리샘플 커브 노드를 이용을 해줄 겁니다. 연결을 하고 카운트 개수를 늘려가지고 조금 더 촘촘하게 만들어주고요. 봤을 때 조금 크기가 마음에 안 든다 싶으면은 다시 좀 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하시는 값으로 바꿔주세요. 제 거 따라 하셔도 좋지만 자기만의 수치라던가 방식으로 만들어 보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이제 set curve tilt라는 노드를 이용해서 저 실린더들을 전체적으로 회전을 시켜줄 거예요. 회전을 시켜줄 때 어떤 값을 가지고 회전을 시켜줄 거냐면 포지션에서 Z값, 그러니까 실린더의 높이 값을 기반으로 회전을 시켜줄 겁니다. 그래서 포지션 노드와 세퍼레이트 XYZ 노드를 이용해서 그 값을 빼와줬고요. 그거를 틸트에다가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그 전에 매스 노드를 연결하고 저거를 서브트랙트로 바꿔서 특정 값과 특정 값을 연결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나중에 저 값에다가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값을 연결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멀티플라이로 좀 적당한 크기의 값을 곱해가지고 변화를 좀 더 크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실린더 개수라던가 크기도 다시 재조정을 좀 해주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회전값이 아니라 실린더의 저 퍼진 정도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set 뭐더라? set curve radius 노드, 이거를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set curve tilt에다가 연결해놨던 저 값을 한번 연결을 시켜보면은 저렇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특정 값과 차가 작다면은 커브 라디어스가 작게 들어가서 가운데로 몰리게 되고 특정 값과 멀어질수록 차의 크기가 커지면서 저게 실린더의 간격이 멀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맵 레인지 노드를 이용해서 그 값을 조금 바꿔줄 겁니다. 0부터 0.3 정도 값을 이제 1부터 0.4 정도 값으로 반전시켜서 크기를 조정을 해 주었고요. 그 전에 앱솔루트 값,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특정 값 이하의 값들도 위의 값과 동일하게, 그러니까
음수 값도 양수 값과 동일하게 계산 결과가 나오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UV 스페어를 만들어 줬고요. 이 UV 스페어를 그룹 아웃풋 전에 조인 지오메트리 노드를 만들고 거기에 연결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에 있던 지오메트리와 새롭게 만든 UV 스페어가 같은 화면에 나올 수 있게 만들어 주었고요. 라디어스 값을 작게 해가지고 저 안쪽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UV 스페어도 위아래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트랜스폼 지오메트리 노드를 연결을 해 주었고요. 저 트랜슬레이션에다가 컴바인 XYZ로 만든 벡터 값을 연결을 해줍니다. 그리고 컴바인 XYZ의 Z 값에 특정 값을 연결을 해주면은 이제 저 특정 값을 바꿈으로써 스페어의 위치 값과 저 실린더가 변하게 되는 특정 값을 동시에 조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값을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으로 넣어줄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은 씬타임 노드에 전부 들어가 있고요. 일단 그 전에 프레임 값, 프레임 레이트를 30fps로 바꾸고 총 프레임 수를 450으로 해가지고 15초짜리 영상이 출력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프레임 값을 바로 사용하게 되면은 너무 빠르기도 하고 그리고 무한 루프 영상을 만들고 싶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과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방금 같은 경우에는 엔드 프레임에다가 마우스를 올리고 우클릭 해가지고 그거를 드라이버로 복사를 해주었고요. 새롭게 만든 디바이드 노드 저 값에다가 마우스를 올리고 우클릭해서 페이스트 드라이버로 저 엔드 프레임을 드라이버로서 저 노드에 이제 옮겨준 겁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나중에 갔을 때 저 총 프레임 개수를, 총 프레임 수를 바꾸게 될 수도 있어요. 그때 하나하나 바꾸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진폭이나 주기 같은 거를 결정하는 노드들을 추가로 연결을 해 주었고요.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위아래로 잘 왔다 갔다 하는 저런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다가 주기 부분에 특정 값을 더해주는 영역을 만들었습니다. 저 값은 나중에 오프셋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일단은 저렇게 둡시다. 매테리얼을 적용하기 위해서 뒤쪽에 좀 공간을 만들어 주고요. 오른쪽 매테리얼 창에서 새로운 매테리얼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테리얼의 이름을 적당하게 바꿔주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매테리얼 1, 매테리얼 2로 간단하게 바꾸어 두었고요. 원하시는 이름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매테리얼은 이미션 값으로 그냥 빛을 발산하는 매테리얼로 바꾸었고 빨간색 빛을 내도록 하였습니다. 스트렝스도 조금 올려주었고요. 뷰를 렌더리드 뷰로 바꾸고 셋 매테리얼 노드를 이용해서 각 오브젝트에 맞는 매테리얼을 적용을 해주면은 오른쪽에서 봤을 때 저렇게 스페어에는 이미션 매테리얼이 적용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 실린더들에도 매테리얼이 적용됐긴 할 겁니다. 그리고 스토어 네임드 어트리뷰트 노드를 이용해서 원하는 어트리뷰트를 만들어서 연결을 해줄 거고요. 근데 말을 좀 중간에 잘못했나? 지금 새벽이라서 좀 정신이 없네요. 뭐 잘했겠죠? 이제 스토어 네임드 어트리뷰트를 이름을 X로 만들고 원하는 값을 연결을 해 주었습니다. 매테리얼 창으로 간 다음에 실린더에 적용될 매테리얼 들어가 주고요. 프린스플드 BSDF 저거는 삭제하고 어트리뷰트 값을 가져와 줄게요. 이름이 X였죠? 저거를 그대로 연결하게 되면은 저렇게 아래쪽 부분은 크기가 높이가 0이니까 어두우니까 0이니까 어둡게 나오고 위쪽은 값이 크니까 밝게 나오는 겁니다. 이제 컬러 램프를 노드를 이용해서 이 색깔을 조금 바꿔 주었고요. 컬러 매니지먼트에서 저거를 코로노스로 바꿔 주었습니다. 저게 코로노스가 좀 색감이 잘 나오더라고요.
저게 언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비교적 최근에 나온 애라서 저게 나온 이후로는 저것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배경 색상도 검정색으로 바꾸어 주었고요. 그리고 배경과 구분되도록 실린더에다가 살짝 밝은 빛을 넣어줬네요. 그리고 믹스 컬러 노드를 연결해주고 여기에다가 랜덤 값을 붙여두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색깔이 너무 단조로우면 재미가 없으니까 랜덤 값을 넣어주는 거고요. 믹스가 아니라 다른 거, 저 같은 경우에는 멀티플라이를 연결해가지고 조금은 랜덤 값을 부여를 해 주었습니다. 원하시는 걸로 바꾸어도 됩니다. 다시 지오메트리 노드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이 전체 노드를 그룹 아웃풋만 빼고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G키를 이용해서 그룹화 해줄게요. 그룹화를 한 다음에 이전에 만들어 두었던 그 주기에다가 특정 값을 더해뒀던 거, 저 값을 그룹 인풋에 연결을 해줄 겁니다. 탭키 눌러서 바깥으로 다시 나와주고요. 저 그룹 노드를 보면은 이제 연결해둔 걸 밖에서 조작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룹 이름부터 일단 라인으로 좀 바꿔주었고요. 저걸 조작을 하면은 방금 보셨던 것처럼 살짝 밀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여러 개를 만들어 줄 거기 때문에 그 반복 작업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리핏 존 노드를 만들어 주었고요. 그리고 리핏 존이 순환할 때마다 1씩 더해지는 값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거는 이따가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일단 만들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조인 지오메트리 노드를 연결을 해 주시고요. 저 조인 지오메트리 노드에 라인 그룹을 연결을 해가지고 매 순환마다 이 라인이라는 저거를 그냥 오브젝트라 지오메트리라 하겠습니다. 저 지오메트리가 매 순환마다 생기도록 만들어 주었고요. 이터레이션 값을 늘리면은 저기에 계속 여러 개가 겹쳐서 생성되게 되겠죠. 그래서 트랜스폼 지오메트리를 이용해서 조금씩 순환할 때마다 밀어주도록 만들어 주었고요. 이제 이 값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는 대로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터레이션 값도 좀 늘려가지고 여러 개를 배치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전에 만들어 두었던 순환할 때마다 특정 값씩 증가하도록 만든 이 값을 연결을 해 주었고요. 저 값이 지금 너무 크게 증가를 하는 것 같으니까 나누기 노드를 이용해서 조금은 부드럽게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부드러운 파동 모양을 만들어 주게 되었습니다. 만들어 주었습니다. 정신이 없네요. 이제 컴포지팅 탭으로 건너가가지고 블룸을 좀 만들어 줄게요. 옛날에는 블룸을 오른쪽에서 바로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 컴포지팅 탭으로 넘어와가지고 이렇게 컴포지팅 탭에서 유즈 노드 활성화하고 글레어 노드를 연결한 다음에 블룸으로 바꿔서 이거를 적용을 해줘야 돼요.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바로 렌더를 해도 되는데 이 뷰 창에서 방금 보셨던 것처럼 컴포지터 always 옵션을 켜주시면은 뷰 창에서 바로바로 저거를 볼 수 있어요. 결과를. 이렇게 해가지고 원하시는 값으로 원하시는 정도로 컴포지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빛이 뿌옇게 번지는 듯한 블룸 효과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렌더링을 하려면 카메라가 필요하겠죠. 카메라를 만들어 주고 회전값을 일단 초기화를 시켜주고요. 정면을 바라보도록 회전을 조작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의 위치도 적당하게 옮겨줄 거고요. 카메라의 크기나 렌즈 크기 같은 거는 원하시는 대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본인이 보기에 자연스러운, 보기 좋은 값으로 알아서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를 한번 따라서 만들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좀 바꿔가지고 다시 한번 만들어 보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냥 따라하기만 하면은 사실 배우는 게 그리 많진 않거든요. 한번 따라하고 그 다음에
기억에 의존해서 한번 만들어 보면 막히는 부분이 반드시 생깁니다. 이제 그 막히는 거를 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해결을 하고 나면은 쾌감도 조금 들게 될 거고, 그렇게 해야 기억에 잘 남기 때문에 한 번씩 해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출력을 좀 바꿔주기 위하여 저거를 FFmpeg 저거로 바꿔주고요. MP4로 컨테이너를 바꿔줍니다. 그리고 최대한 잘 나오는 걸로 설정을 바꿔주고, 이제 렌더에서 렌더 애니메이션을 눌러주시면은 한 프레임씩 이렇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러면은 끝입니다. 원하시는 형태로 바꾸어서 또 만들어 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